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희대의 역작 페어알 베레모 가져왔습니다. 저 진짜 할 말 많았는데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편집이 너무 느려서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그래도 드디어 이렇게 들고 왔으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전부터 본격적인 배색 도안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기왕 할 거면 빡세게 생긴 페어아일이 로망이었어요. 털실탈의 잡지에 특집으로 수록됐던 바람공방의 페어아일 니팅 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완전 반한 것도 좀 있었어요. 뜨개질하기 전에는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옷은 돈 주고 사 입어본 적이 없기는 해요. 아무래도 세탁할 때 좀 신경 쓰이잖아요, 색깔 여러 개면. 좀 낯선 디자인인데 막상 내가 떠서 입으면 또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애정 갈 것 같기도 한데다가 배색할 때 애매하게 큼직큼직한 모양 있는 배색보다는 아예 한두 코 해봤자 5코 정도로 타이트하게 배색되는 도안을 골라야 실거는 장력 조절 이런 거를 신경을 덜 써도 된대요. 물론 다른 도안도 많이 기웃거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꽂혔던 털실탈의 도안을 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털실탈의 5호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지 니트에 실린 도안인데요. 바람공방의 페어아일 도안 일부가 실려 있어요. 완성작 사진은 39쪽에 있고 도안은 151쪽에 나와 있고 여기에 차트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바늘 3호, 1호 쓴다고 하는데 이게 대바늘 3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3mm고 1호면 0.3, 0.3 내려가서 아마 2.4mm 쓰는 걸 거예요. 완성작이 머리 둘레 56cm 기준으로 나오고요. 게이지는 배색 무늬를 떴을 때 33코, 33단이 10cm, 10cm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별도 사슬코를 떠서 쭉 배색 무늬를 뜬 다음에 별실코를 풀어내가지고는 고무단을 뜨는 위아래로 가는 바텀업이라고 해야 되나? 총 7개의 색을 골라야 해서 색 조합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되도록이면 원작이랑 비슷한 톤으로 가되 집에 있는 실을 위주로 쓰고 전반적으로 톤 결정하는 넓은 면적 색깔은 기왕이면 좀 시원시원한 푸른 계열로 골랐어요. 원작은 세룰리안 블루에서 연두에 넘어가는 뭔가 약간 빛바랜 듯한 연한 하늘색 톤이길래 저는 아예 시원하고 파랑파랑한 겨울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실로 얼렁뚱땅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게이지 문제도 있고 실 무게 맞추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대충대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합사 안 된 한 가닥짜리 실을 다 꺼내와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와인딩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모자는 실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들은 니트 공작소에서 샀던 미니볼 세트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하드캐리했어요. 참고로 모든 실을 다 4가닥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하느라고 정말로 지문 닳도록 감았습니다. 거의 쇳덩구리에 빙의한 거죠. 실 고른데 애쓴 것 치고는 막판에 갑자기 실을 바꾸고 이래서 좀 얼렁뚱땅한데 따지고 보면 게이지도 진짜 얼레벌레였어요. 분명히 집중해서 차트를 보면서 실에 너무 힘주지 않고 장력에 신경을 쓰면서 스와치를 떴는데 이건 몇 개 떴다고 이 단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와중에 실이 겁나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모자는 원통뜨기인데 저는 스와치를 평면으로 뜨잖아요. 알록달록한 배색 도안을 거꾸로 읽다가 헷갈리고 이런 거죠. 도안에서 말하는 게이지는 33코였는데 제가 평면으로 떠본 요 말도 안 되는 스와치는 28코가 나왔어요. 이랬는데 제가 실제로 뜬 모자는 29.5코 나왔어요. 제가 이래서 게이지를 크게 믿지를 않아요. 드디어 코 잡습니다. 치아오구 밤부 3mm의 레드 케이블을 사용했어요. 사실 아까 도안 설명한 것처럼 사슬로 별실코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실에 어느 사이즈의 코바늘로 샷을 떠야 하는지 감도 안 오고 수백 개 넘는 코를 다시 또 다 주워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어지럽더라고요. 3mm짜리를 내가 과연 캐스트온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컸거든요. 그래서 롱테일 캐스트온 그걸로 그냥 코를 잡았어요. 그치만 그래도 혹시나 이걸 뜬다면 진짜 꼭 제발 도안에서 말한 대로 별실코 잡으세요. 나중에 고무단 코를 잡을 때 코를 주워 뜨는 것보다는 그냥 코를 풀어서 바로 거는 게 낫나 봐요. 근데 제가 별실코 풀고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이렇게 했지만 코 잡고 나면 차트 보고 뜨개질하면 쭉 끝이에요. 그 차트가 이 고통의 시작이지만요. 코 잡고 색깔 바꾸기 전까지는 되게 뜰만해요. 그냥 원통 뜨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와 근데 배색에 들어가니까 진짜 헬게이트 열려요. 막 손과 머리와 내 눈이 갖고 오는 정보도가 막 모든 게 서로 참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색을 하지? 배색을 연습을 하려고 이걸 시도를 했고 이렇게 소품을 떠서 점점 페어아일에 익숙해진 다음에 여름부터 모자를 뜨면 조금 키워가지고 가을에 조끼 뜨고 겨울에는 스웨터 이런 큰 그림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색과 싸우느라고 제가 참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제가 아마 영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방식이에요. 늘 하던 대로 플리킹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색 바뀔 때마다 실을 바꿔서 잡는 뭐 그런 방식? 가장 쉽기도 하고 딱히 적응할 게 없어서 좋은데 이게 유일한 단점은 배색실이 막 베베 꼬여요. 근데 이때 겨우 색깔 2개 쓰는데 이런 거 보고 아니 나중에는 색깔이 7개인데 대체 얼마나 꼬일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바로 양손 배색에 들어가요. 컨티넨탈 뜨기를 할 줄 몰라서 보기에 좀 다소 의아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연습을 해봤는데 왼손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컨티넨탈이 아예 안 돼요. 양손 배색에는 컨티넨탈과 플리킹을 양쪽으로 해서 왼손으로도 오른손으로도 다 색깔을 넣어가면서 뜨개질을 할 줄 알면 가장 좋은데 컨티는 시도했다가 때려치우고 플리킹 하나만 할 줄 아는 상태니까 이렇게 대충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 고장난 왼손을 오른손이 데리고 가는 거죠. 안 그래도 편집하면서 문득 플리킹은 알겠는데 컨티넨탈 뭐더라 하고 검색해보니까 확실히 뭔가 손가락 움직임이 달라요. 원래는 왼손가락에 저 검지를 까딱까딱 하면서 떠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실이 저기 걸려있으면 그게 어디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떴어요. 뭐 이거 배색실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하던데 저는 거기까지 진짜 모르겠고 그냥 모자를 완성이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페어아이를 완전 처음 해보는 극초보의 이야기니까 저런 것도 있는갑다 해주세요. 진짜 웃긴 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오른손에 하드캐리로 양손 배색이 어떻게 해도 돼요. 오른손에 걸린 실은 그 색에 이제 할당된 칸만큼 채우고 왼손에 걸린 실은 오른손을 움직여서 잡은 바늘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실을 끌어와서 겉뜨기 이런 식으로 칸 채우고 오른손이 거의 일을 2배로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은 오른손 검지며 오른손 다양한 부분들은 되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왼손은 거의 마네킹 손처럼 딱 굳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실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진짜 왼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싶은데 대반을 하려면 컨티넨탈은 해야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는 동영상 보고 왼쪽 손가락 까딱까딱 하다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명을 얻고 되게 길게 치료하고 쉬었던 적이 있어요. 보호대 차고 파라핀 치료 받고 뜨개질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뭘 제가 떴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저 그때 겉뜨기 했나? 겉뜨기랑 안뜨기를 배울 때인가 뭐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그 혹시 골프 하냐 테니스 하냐 이게 엄청 손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만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냥 컨티넨탈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근데 페어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컨티넨탈 연습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손에 병 날까봐 무섭기도 해요.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노 단위로 촬영을 해놨죠. 이때는 한 코 뜨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이라서 지구만큼 뜨고 대박 또 지구만큼 뜨고 대박 모양 나온다 막 이러느라고 정말 촬영분이 과하게 많았어요. 제가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벅차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또 아쉽지 않게 이번에 또 넉넉하게 푸르시오 했습니다. 이 어찌나 뭘 많이 찍었는지 메모리 카드 터질 뻔했어요. 사실 이 정도 배색은 아주 침착하게 뜨개질을 해도 알아서 오래 뜰 것 같은데 중간에 배색 틀리고 풀고 이러느라고 느린 호흡의 뜨개에 대한 걸 아주 제대로 맛봤습니다. 이게 빨리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어요. 모자 하나 뜨는데 이 차트를 끝날 때까지 옆에 끼고 살았어요. 막 세 번째, 네 번째 배색 실이 들어가면서 책상 위에 있던 실이 자꾸 막 굴러 떨어지고 이러면서 저도 점점 이 엉성한 양손 배색 방식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적응하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싶어서 보고 따라 하려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양손 검지에 실을 걸고 한쪽 컨티넨탈, 한쪽 플리킹 이런 느낌으로 착착 바꾸는 그런 페어아이를 봤었는데 되게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착각인가 싶기도 한데 아마 검색 입력을 잘 못했겠죠. 주로 컨티넨탈을 하는 상태에서 왼손 검지에 실 2개를 다 걸고 하나씩만 끌어와서 배색한 그런 영상이 제일 많더라고요. 컨티넨탈이랑 플리킹 다 쓰시는 분들은 없는 건지 좀 섭섭하네요. 왕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안정기에 진입했습니다. 모자의 몸통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야금야금 늘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늘림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5만 실을 다 걸고 뜨고 있어요. 여기에 뜨려고 감아둔 실이다 보니까 너무 콩알만 해서 이 콩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슬리는데 하다가 펜꽂이를 눕혀서 한 칸씩 이렇게 딱 입주시켜 놓고 떴어요. 이렇게 해도 울실이라 가지고 딸려 나와가지고 또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저작권 문제로 다 흐릿하게 해놔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차트 진짜 오버예요. 안 그래도 흐릿한 흑백 도안에 명도 약간 조절한 칸 배치 그리고 몇몇 기호, 칸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진짜 어찌나 헷갈리는지 보고 또 보고 내가 지금 여기 떴나? 이러다가 또 그 와중에 원작이랑 색깔 다른 게 있잖아요. 이 기호가 저 실인가? 이 색깔이 저 실인가? 진짜 너무 헷갈려가지고 차트랑 씨름을 제대로 했어요. 물론 이 씨름에 일방적으로 제가 그저 지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여튼 씨름은 씨름이니까요. 이렇게 주먹국으로 차트도 제대로 못 보면서 이만큼이나 뜬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점점 모자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것도 겁나 뒤집어 썼어요.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야금야금 줄임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고 그냥 했어요. 잡지에도 보면은 착샷이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게 아니고 그냥 저 사진 한 장이 덜렁 달아서 정확하게 모자의 위에서 본 모양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이거 뜨면 이쁘겠다 이 정도 마음으로 뜬 거라서 무슨 모양으로 줄임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떴는데 알고 보니까 3코씩 모았더라고 하고 나한테 너무 과한 거 요구하냐? 이러는 거 있었는데 이게 다 뜻이 있더라고요.
뾰족뾰족하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별 모양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겨울 무드? 이 예쁜 만큼 참 요구사항이 높은 게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매직 루프가 일부 필요합니다. 이거 뜨고 제 스위블 케이블에 접힌 자국이 났어요. 그냥 이거는 스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접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소중한 케이블인데. 모자 몸통의 마지막 단계는 뜨개 모자 뜨면은 한 번쯤은 해봤을 돗바늘로 남은 코 사이를 싹 통과해가지고 짠매는 겁니다. 홀수코 한번 주워서 짠매고 짝수코 해가지고는 짠매고 마지막 다 이렇게 하면 완전 촘촘하고 꼼꼼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거 혹시나 풀릴까봐 아주 야무지게 여러 번 묶고 안으로 꼬리실을 싹 빼서 감췄습니다. 근데 정말 귀엽죠? 이게 진짜 당시에 와 이게 내 손으로 떴다고?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콩깍지가 얼마나 마음에 드냐면 내부도 예뻐요. 제 기준. 실 정리 안 돼가지고 저 실 겁나 돌아다니는데 왠지 이것도 좀 조화롭고 끝난 줄 알았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고무단 떠야 돼요. 모자 부분이 원작보다 큼직하게 나왔다는 건 뭐 솔직히 안 재봐도 알 수 있어요. 제 손땀이 무조건 더 헐렁할 거니까. 근데 고무단까지 헐렁해지면 안 되잖아요. 고무단 바늘을 줄여야 되는데 원작에는 2.4mm인데 당연히 2.4mm도 없지만 제가 더 줄인다고 치면 2mm까지 가야 돼요. 2mm? 가지고 있는 치아오그 풀세트에 2mm라는 바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하고 있는데 제가 왕초보 때 사놨던 막바늘 세트 있잖아요. 거기에 2mm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뜨개질 했습니다. 이 막바늘로 매직 루프를 해야 하긴 하지만 뭐 이때는 사실 양손 배색에 안뜨기까지 추가된 거예요. 그 안뜨기 배색을 싫어하느라고 매직 루프를 조금 싫어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컨티넨탈 안뜨기를 못하는 거지 플리킹 안뜨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안뜨기에 필요한 배색실을 걸고 왼쪽에는 겉뜨기 실을 걸고 떴어요. 이거를 조금만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고무단 초반 몇 단은 막 그걸 안 되니까 이거 겁나 손에 힘을 주고 뜨느라고 바늘을 막 부러지기 직전 기세를 막 잡아 당겨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 솔직히 터질 것 같아요. 그걸 나중이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작에 오른손으로 안뜨기 할걸. 이미 고무단 시작하는 윗부분이 이마에 꽉 끼는 상태라서 끝에 갑자기 신축성 있다고 될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촘촘하게 코바늘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때가 5월 20일 오후 9시 반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떴어요. 그러고 보니까 양말 뜨면서 조금 뭐가 는 건지 매직 루프를 잘도 버텼네요. 좀 성장한 건지 아니면 모자라고 봐준 건지 알 수가 없는. 진짜 마지막 단계인 끝코와 시작코를 예쁘게 마무리해주고 따뜻한 물에 울 샴푸랑 같이 세탁해요. 이런 배색 편물은 기모감이 올라온 걸 보는 게 더 이쁘다 해서 완성하자마자 바로 빨았죠. 털실탈에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우와 이런 거는 초반 못 뜨네 이러면서 넘겼던 건데 그거를 제가 뜨다니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참 헤매놓고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너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길어봤자 한 5코 정도만 건너가면서 해당하는 단에서는 딱 2가지 색깔만 번갈아 쓰거든요. 저처럼 진짜 배색 초보는 장력 조절이니 뭐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색깔만 1칸 2칸 채우면서 뜨면 되니까 되게 초보 친화적인 도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은 차트가 보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렇긴 한데 색깔 조합이 워낙에 현란해서 조금씩 틀려도 괜찮을 거예요. 양심 고백하자면 저도 후반에 안구에 힘이 풀린 건지 뭔지 색깔을 한 2개 정도 틀렸는데 너무 알록달록 조합이니까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어디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별 싫고 안 잡은 건 좀 후회되긴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페어아일 조끼 같은 걸 뜬다면 그때는 진짜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싹 다 하려고요. 딴 것보다 포를 주워가면서 고무단 뜨고 그때 막 양쪽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고무단 초반에 힘을 너무 줘서 전반적으로는 모자가 다 장력 조절이 느슨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 부분만 너무 이렇게 짱짱한 게 아쉬워요. 그래도 뭐 이런 모든 아쉬운 점을 다 잊게 만들 만큼 결과물이 너무 예쁜 것도 좋고요. 애매하게 남아있는 그런 짠짠한 실들을 이걸로는 절대 스웨터를 못 떠라는 걱정 없이 모자에 팍팍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실 파묻기 하는 재미? 스틱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만져보면서 서로 잘 엉기라고 울 느낌 나는 실들로만 구성을 했더니 기모감도 이쁘고 보온력이 되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뜨다 말고 이렇게 쓰면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약간 뜨끈뜨끈한 게 느껴져서 이거 겨울에 쓰면 진짜로 보온 기능 하나는 최고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가을, 겨울쯤에는 완전 현란한 페어아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현란한 배색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올 여름에 이런 소품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시고 연습을 한 다음에 같이 추워질 때쯤 이런 거 하나 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장마 조심하시고 습기 조심하시고요. 실과 바늘 관리 잘하시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